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9번부터 볼게요. 9번 뭐 어렵진 않지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9번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4차 함수를 그릴 건데 fx가 4차예요. 그럼 f'은 3차겠죠? 근데 f'이 만약에 이렇게 f'임 여기 fx 이렇게 근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다면 당연히 fx는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근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극값이 됩니다. 모두 됐죠? 근데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갖고 있다 치자. 중근을 갖고 있으면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겠죠. 대신 여기서 길기가 0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프라임이 부호가 바뀔 때 극값이 생긴다는 거. 부호가 바뀔 때, 오케이? 프라임이 0이 될 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부호가 바뀔 때 극값이 생기고 지금처럼 중근이 돼버리면 극값을 갖지 않아요. 마찬가지 3차 함수가 근이 하나면 같이 감소하다가 증가해버리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극값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프라임의 중근은 극값이 아니에요. 알겠죠? 극대극소가 아니에요. 프라임에서 중근이 나왔다? 극대극소가 아니다. 그럼 지금 9번 보시면 문제에서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은 k가 있습니다. 그럼 얘의 실근 개수가 fk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근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y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이라는 4차 함수와 y는 k와의 교점 개수다. 이렇게 좌변을 함수로 우변을 함수로 따로 두 함수의 교점 개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얘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게 y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k를 그었을 때 우리는 fk 최대값이 얼마다? fk 최대값이 2래요. 그러니까 이 교점 개수가 최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지금 교점이 몇 개 돼버렸어요? 4개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y는 k는 그냥 짝대기잖아. 짝대기. 얘가 대충 이렇게 생겨야 돼요. 물론 여기서 살짝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가도 됩니다.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값이 몇 개야? 그 값이 3개가 되면 안 되고 그 값이 1개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말은 f'이 근이 1개야 돼. 실근이. 단 중근도 가능하다. 오케이. 프라임이 이제 0이 되는 지점, 극값을 갖는 지점이 1개뿐이니까요. 그럼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f'인데요. f'이 맞지? 요거지. 아이고. 우리가 요거 그래프 그리고 있잖아요. f'이라고 했는데 f'은 아니에요. y'의 근의 개수. y'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ax. 얘들 2x로 묶이거든요.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지금 상황이 여기서 근이 이미 0이 발생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남윤 씨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근이? 없어요. 근이
여기서 중근을 가지시면 돼요. 됐죠? 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가 근이 0이니까 여기서도 근이 0이 나오고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이 1개 중근. 왜 중근에서는 프라임이 fx 요 4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프라임이 중근이면 4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얘가 지금 요 2차식이 근이 0을 가지려면 a가 빵이 돼야 되거든요. a가 빵.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케이스예요. 지금 케이스를 따지면. 얘만 따져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따지면 어떻게 된다? 아, 얘가 근이 없거나 얘가 중근이거나 판별식수라는 얘기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근이 없거나 판별식 너무 작거나 중근이거나. 따라서 a는 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양수 a의 최소값은 2분의 9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건 약간 기본 개념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기본 개념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4차함수 개형을 모두 알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4차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하느냐.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 옛날에 좀 유행했던 문제인데 뭐 내신에서도 많이 나왔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하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얘는 자연수고요. 그리고 자연수 정수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하나씩 찍어 넣는 노가다형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이에요. 얘가 자연수라고 쓰면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써줍시다. 이거 로그 2를 2의 거듭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로그 루트 2n은 2의 자연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루트가 사실 2분의 1이죠. 루트가 있으면 우리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루트를 없앱시다. 이렇게 2분의 1제곱으로. 여기 이 밑의 지수는 앞으로 꺼낼 수 있죠. 대신 역수에서 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2에는 2의 양변 2로 나눌 거예요. 양변 2로 나누면 2의 자연수 빼기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어떤 자연수.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찾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n은 1부터 200까지라고 했어요. 200 이하라고 했어요. n은 자연수고요. 자, 이 자연수란 놈이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란 놈이 2일 때 요렇게 되죠. 자연수란 놈이 3일 때 요렇게 되고 자연수란 놈이 4일 때 요렇게 5일 때 요렇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연수에다가 1, 2, 3, 4, 5, 6 넣고 있는 중이에요. 뭐 물론 이걸 써보면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4고 얘는 8이고 얘는 16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 로그를 2n만 남길 수 있도록 양변에 2의 거듭제곱으로 올려주시면요.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8제곱, 2의 16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n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1, 2, 2 세제곱, 2 7제곱, 2 1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냥 2의 10제곱이 얼마야? 1024죠. 2의 10제곱이 1024거든요. 근데 우리는 200까지인데 2의 15제곱이 있어요. 너무 커요.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써볼게요. 1, 2, 얘는 8, 얘는 128, 여기까지 되는 거죠. 4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물론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넣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버린 거 아니죠? 네. 어쩌다 보니 섞인 거죠. 자,
그 다음 11번 들어가겠습니다. 11번. 이런 문제 종종 내가 나온다고 강조를 좀 했던 문제인데 A, B,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B 곱하기 AC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문제들은 그냥 이 미지수 XY로 놓고 써야겠죠. 그냥 뭐 AB도 괜찮고 PQ도 괜찮아요. XY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씁니다. 미지수 두 개를 더 버리세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외접은 넓이가 2분의 3파이다. 근데 외접은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접은 넓이를 줬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외접은 반지름은 대문자로 보통 쓰죠. 대문자 R, 그러니까 외접은 반지름이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 그냥 사인 법칙 쓸 때 써먹으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 넓이를 줬습니다. 넓이가 루트 2예요. 근데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써먹나요? 위에 XY 곱한 게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다른 한 변 곱하기 사이 끼인가 사이값 A를 이용해 오는 거죠. 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요게 2루트 3이고 계산하면 루트 3. 따라서 sin A가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러면 sin A가 나왔는데 외접 반지름도 아는데 사인 법칙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 R은 sin A분의 A 하는 거야. 그럼 여기 R에다가 2 곱하시면 이거 알죠? 2에다가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면 이 2라는 놈이 루트 2의 제곱이란 말이야 뜻이. 여기 약분이 이렇게 돼요. 루트 2만 남게. 알겠죠? 이런 고3이면 이런 연산들 빠르게 여기 루트 6이다 바로 나왔으면 좋겠고 sin A분의 A인데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곱하면 A는 2가 나옵니다. 이게 2예요.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우리가 물은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대체 얼마냐 를 물어봤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디서 나와요? 얘들 x제곱 더하기 y제곱 코사인 법칙에서 나옵니다. 코사인 법칙에서. 자, 이 a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 한번 쓸 건데요. 맞은편 거 제곱은 옆에 거 제곱 더하기 옆에 거 제곱할 때 나오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옆에 거 곱하기 옆에 거 코사인 A 이렇게. 그럼 4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 곱하기 xy가 2루트 3이고 xy 2루트 3 sin A가 루트 3 대 루트 2면 코사인 A는 똑같이 루트 3분의란 말이에요. 왜? 사인 뜻이 빗변분의 높이고 코사인 뜻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요. 그죠? 뭐 어쨌든 사인 코사인은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피타고라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면 예제곱이 나옵니다. 알겠죠? 바로바로 나와요. 그냥 이 삼각형 안 만들어도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시면 예제곱이 나옵니다. 자, 코사인이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 루트 3분의 1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4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 이렇게 되겠다. 넘어가면 다 됐죠? 이거는 사실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좀 쉬운 편. 왜냐면 너무 길이 잘 보였기 때문에 형님 외접은 나오니까 사인 법칙 써야 되고 또 넓이 나오니까 양변 곱하기 끼긴각 해야 되고. 자, 그럼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이거는 먼저 개념을 먼저 하고 싶은데 fx랑
y는 f 10 빼기 x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 혹시 아시나요? 이 둘. 자, 이 둘은 어떤 관계냐면 x좌표들 봐봐. 요 x좌표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데 얘네 둘이 어떤 관계냐면 둘이 평균 내보세요. 평균. 가운데가 얼마예요? 평균 내보세요. 네, 평균. 즉 가운데가 5죠.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fx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x좌표가 5인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아닌데 대칭시킨 애를 y는 f 10 빼기 x라고 불러요. 근데 이해되니? 봐봐. 얘네 둘이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네 둘이가 가운데 평균 내신데 요 둘이 평균 내시면 5잖아요, 맞죠? 5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건 y는 fx랑 y는 20 빼기 fx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거. 그럼 지금 얘네들은 y좌표를 평균 내면 얼마예요? 지금 얘랑 얘랑 평균 내면 얼마예요? 10이죠, 10. 그 말이 지금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를 의미하거든요. y좌표를 의미. 그럼 얘네 둘의 평균, 얘네 둘의 가운데가 얼마라는 얘기야? y좌표가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게 y는 fx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긴 y는 20 빼기 fx가 있습니다. 얘네 둘의 가운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y는 1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뒤집었을 때 어디가 대체 10이냐? 당연히 교점이겠죠. 그러니까 전 교점을 기준으로 뒤집어지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가운데 평균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좀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문제 뭐 극대값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에서 극대값이라고 말을 했어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극대값이 있고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얘는 뒤집어서 이렇게 있고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20 빼기 fx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운데 교점이 y는 10이겠죠. 평균 내면 10이니까. 문제에서 0에서 극대값이 6이라고 했어요. 됐죠? 당연히 뭐 10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여기 4 차이 나니까 여기도 4 차이 나야 14다.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여기 넓이랑 똑같아요. 아니 여기 넓이. 아이고요. B는 요거 넓이입니다. B는 요거 넓이. 요 수직으로 내는 거. 요게 B예요. 요게 B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 문제가 지금 fx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fx가 안 나와 있으니까 fx 내가 직접 구해야 되고 fx는 3차 함수.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얘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이고 f0이 6이고 f'0이 지금 0이다. 여기 기울기가 극대니까 0이다. 요거까지 정도만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요까지 정도 알려주고 문제에서 A 넓이와 B 넓이가 같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난 이 식을 어떻게 풀 거냐면
먼저 이걸 써볼 것 같아요. 이거. 자, fx한테 0 넣으면 6 나온대. 그럼 상수항이 6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 뜻이 뭐냐면 프라임의 상수항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면 f 프라임은 당연히 상수항이 누구예요? 이 b란 말이야. b 1차항 개수가 프라임의 상수항이란 말이야. 프라임의 상수항이 0입니다니까 그냥 여기는 ax 제곱하고 상수항이 없는 거예요. 프라임의 상수항. 이해됐죠? 그래서 0을 넣었어. 그럼 그게 나오는 값이 사실 상수항에 대한 얘기인 건데 프라임에 0을 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프라임의 상수항 즉 fx 기준 1차항이 0입니다. 이 뜻이에요. 됐죠? 자, 근데 우리 넓이 b를 구하든 a를 구하든 어쨌든 이 지점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지점을 찍어야겠죠. 이 지점 얼마죠? 여기. 얘 얼마인가요? 안 나와있죠. K라고 넣는 거예요. 뭐 P라고 하고. 그럼 중요한 건 여기는 몇 컴마 몇이야? K, 10인 겁니다. K, 10. 아, 그러면 F에다 K를 넣으면 10이 나오는구나 라는 식이 하나 생길 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 문자가 K랑 A 두 개니까 10이 두 개 필요해요. 10이 두 개. 얘 그냥 대입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들이 같다라는 힌트를 써볼 거예요. 넓이들이 같다. 자, 근데 이 실제로 이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단 말이야. 이 A 넓이를 구하려면 위의 함수에서 밑에 함수를 뺀 거 적분하고 또 여기 B 넓이를 구하려면 0부터 K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귀찮단 말이야. 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 대칭성을 좀 이용할 거예요.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칭성. 니들 알겠지만 요게 지금 10을 기준으로 뒤집은 거란 말이야. 대칭은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넓이가 B면 여기 넓이가 각각 2분의 B, 2분의 B예요. 넓이가 각각. 그럼 결론. 총 이 사각형 같은 건 중요한 거예요. 사각형. 이 사각형 넓이는 구하기 쉬워. 왜? 가로 길이가 K고 높이가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가 10K예요. 10K. 맞죠? 10K고 이 사각형 넓이는 몇 B야? 2분의 3B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B는 3분의 20K인데 B는 대체 어떻게 구하냐? B는 그냥 fx를 적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쉽습니다. fx를 0부터 k까지 적분만 하세요. 따라서 식 풀면 3분의 20k는 얘 적분해서 4분의 1 x제곱 3분의 a x제곱 3x 제곱 잠깐만 6x라고 했는데 6x 0부터 k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하시면 3분의 20k는 4분의 k 4제곱 플러스 3분의 ak 세제곱 플러스 6k 양변에 0이 아닌 숫자는 나눌 수 있거든요. 양변에 k로 나누세요. 알겠죠? k는 양수잖아. k 0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식이 간단해집니다. 양변에 k 나누면 4분의 k 세제곱 플러스 3분의 ak 제곱 플러스 6은 3분의 20 이렇게 두씩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냥 이거 연립 어떻게 할 거야? 12 뭐라고요? 12 양변 12 곱하고 또 그 다음 뺀다? 네. 여기서 누굴 빼는 게 좋냐면 a, k 제곱이 없어지도록 빼는 게 좋아요. 맞죠? 왜냐면 우리 연립은 어쨌든 문자 하나를 지우기 위함이니까 얘한테 양변에 3을 곱해서 둘이 빼주시면 a, k 제곱이 사라집니다.
3 곱해서 분자분배 2씩 빼주시면 그럼 A 값도 나오고 K 값도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도형적인, 약간 대칭적인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해야 된다. 자, 13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14번이랑 저기 뒤에 있는 21번은 진짜 모의고사처럼 풀 거예요. 진짜 막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풀지 않고 니들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줄 거고요. 13번은 좀 보겠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늘 역함수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잘 못 따지는 애들이 있는데 AX제곱이랑 로그 AX랑은 역함수가 확실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X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거야, 맞지? 그럼 역함수가 되려면 얘는 반대로 Y 방향으로 B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역함수입니다. 얘는 X 방향으로 B 움직였으니까 얘는 Y 방향으로 B 움직이자. 그럼 둘이가 역함수죠. 이 둘은 역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방향으로 이동했고 얘는 반대로 이동했느냐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역함수를 그릴 때는 제발 Y는 X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문제에서 두 그래프가 요 두 놈이 두 곡선이 A, B 두 지점에서 만난대요.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ax 빼기 b고 그 다음 이렇게 똑같이 교점에서 이렇게 만나서 y는 로그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이 지점이 A, 이 지점이 B라고 한 겁니다. 문제에서 A, B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이 C가 되고 이 지점이 D가 된다고 합니다. 됐죠? 이 그림상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고 강조했던 게 지수함수에서 로그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좌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입도 중요하고 좌표를 잡아서 뭐 역함수 써먹고 좌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그냥 P, P라고 놓습니다. 여기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지점은 그냥 Q, Q라고 놔버려요. 그렇죠? P, Q, Q로 놔두시면 되겠다. 역함수랑 교점이니까 Y는 X 위에 있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이 어떻게 되냐?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P, P를 지나려면 플러스 2P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Q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Q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좌표가 2P, 0이 됩니다. 여기 좌표는 2Q, 0이 됩니다. 됐죠? 좌표들 다 잡았고요. 첫 번째 힌트는 BC 기울기입니다. 얘 기울기가 3이다. 두 번째 힌트는 사각형 ABCD의 넓이가 3분의 8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저 기울기도 어쨌든 써먹어야 되고 넓이도 써먹어야 되는구나. 자, 일단 기울기부터 써봅시다. 얘네 둘 기울기 이렇게 둘이 기울기 구하래요. 자, 지금 얘를 보시면 Q 빼기 2P 분의 Q 이렇게 나와요. 둘 사이 기울기 됐죠? B와 C의 기울기 얘가 얼마다? 제가 기울기가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번식에서 Q는 3Q 빼기 6P니까 따라서 3P가 Q다가 나와요.
이제부터 Q를 3P라고 바꿔서 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문제에서 이제 사각형의 넓이가 3분의 8. 사각형이 요 사각형이거든요. 요거랑 요거. 그럼 이걸 사각형으로 풀면 안 되고 B, O, D 라는 삼각형에서 A, O, C 삼각형 빼주시면 돼요. 삼각형 빼기로 하죠. 삼각형 빼기. 이해됐어? 잘 봐. 지금 여기가 지금 B, 여기 B, 여기가 O, 여기가 D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여기가 45도야. 왜 45도야? Y는 X니까 Y는 X, Y는 X니까 여기 45도고 얘는 지금 얘는 얼마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45도란 말이야. 그리고 기울기 1이랑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랑 수직이죠 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Q, Q예요. 그럼 여기 높이가 Q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45도 이용해서 여기도 Q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전체 넓이는 Q제곱입니다. Q제곱.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이 큰 넓이 Q제곱이잖아요. 그럼 나나 요 작은 거, 요 작은 삼각형 넓이는 얼마겠니? B제곱. P제곱이죠. 이거 문자만 바뀐 거예요. 문자만. 근데 이해됐어요? 따라서 방금 넓이 2번식 Q제곱에서 P제곱 빼면 넓이 두 개 빼면 3분의 8이 답니다. 근데 위에 1번식에서 Q는 3P라며 Q에다가 3P 집어넣으시면 8P제곱이 3분의 8이 됩니다. 아, P는 루트 3분의 1이다. P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Q는 3배에서 루트 3이라고 나오죠. 그래, 이해했어. 따라서 P가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고요. Q는 루트 3,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점을 찾았으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지수한 줄로 가면 제일 중요한 거가 좌표 잡고 대입하는 거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로그 3a 제곱과 b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식에 대입하기보다는 요 식에 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요 식에 두 개 대입하겠습니다. 루트 3분의 1은 로그 a 루트 3분의 1 플러스 b 루트 3은 로그 a 루트 3 플러스 b. 니네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얘네 둘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밑이 3이란 말이야. 로그 3a는 사실 로그 a 3분의 1입니다. 맞죠? 밑이랑 진수랑 자리 바꾸면 역수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 로그 a 루트 3이 아니라 로그 a 3이란 말이에요. 얘 앞으로 다 꺼내주세요. 여기 밑에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루트 3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a3 플러스 b. 여기는 루트 3. 요 2분의 1은 2분의 1 로그 a3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두 개 더하면 b 나와 안 나와? 더하면 b 나와요. 더해보세요. 더하게 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루트 3분의 4 이렇게 나오고요. 루트 3분의 3이니까요. 얘 더해주시면 날라가고 2b. 그래서 b가 루트 3분의 2분화가 나오고 이 두 식을 빼주세요. 요 두 식 빼주세요. 여기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루트 3분의 2가 나오고 밑에서 위에 거 뺀 거예요. 그럼 로그
A 3 나옵니다. 그러면 따라서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역수되죠. 로그 3a는 역수돼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 14번 하고 싶은데 일단 14번은 20번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20번 먼저 하고. 그래도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좀 집중력이 좀 높네요. 다행히도. 이 뜻이 뭐예요? 얘도 홀수 번째, 얘는 그 다음 홀수 번째 맞죠? 그 둘이가 어떤 관계다? 2를 더하는 관계 뭐야? 등차죠. 누가 홀수끼리 등차다 이 말이에요. 좀 다 적어야죠. 우리 어디까지 적어야 돼요? 20번째까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20까지 구해야 되니까. 우리 20까지 절대값 더 해야 되니까. 사실 20까지 다 적어주면 좋습니다. 만 불가능하겠죠. 자, 그럼 홀수 번째 애들만 적겠습니다. 문제는 첫째 항이 0이라고 했고요. 등차수열이니까 2, 4, 6 이렇게 2씩 더해지겠죠. 홀수 애들끼리 2씩 더해질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홀수와 그 다음 짝수와 그 다음 홀수를 더하면 항상 3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는 홀수끼리들의 규칙이 있는데 짝수는 규칙이 없었죠. 그 규칙을 얘가 만들어내 줍니다. 오케이, 얘가 만들어내 줘요. 자 봅시다. 요거 3개 더해서 3이 되니까 얘가 얼마예요? 1이죠. 요거 3개 더해서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요거 3개 더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나와요. 이들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살펴보시면 이 3개씩 묶었을 때 합이 물론 뭐 이 빨간색 이미 짝수 애들끼리는 규칙이 나왔죠. 마이너스 4씩 간다. 맞죠? 근데 왜 이런 규칙이 나오냐면 3개씩 묶었을 때 합이 항상 일정한데 양 옆에 게 2씩 커져요. 2 커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가운데는 뭐 해야겠어? 2 커지고 2 커졌으니까 합이 일정하려면 내가 4가 빠져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4.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4씩 가겠죠? 그럼 얘는 홀수 번째 따로 짝수 번째 따로 구할 겁니다. 홀수 번째 애들은 어차피 다 양수예요. 자, 등차수열 더합니다. 2분의 홀수 애들 항 개수 10개, 홀수 10개. 첫째 항이 0이고요. 나와나 마지막 10번째 항은 2를 몇 번 더하는 거겠니? 첫째 항에서 2를 9번 더한 거겠죠. 2를 9번. 그럼 18번 되겠죠. 됐나요? 2를 9번 더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짝수 애들은 좀 따로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따로 구하셔야 돼요. 짝수 애들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이렇게 가는 애들인데 생각해봐. 이게 첫째 짝수들 중에 이게 마지막 번째는 여기서 1에서 마이너스 4씩 더해가는데 마이너스 4를 9번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짝수 10개 있으니까 첫째 항에서 마이너스 4를 9번 그러면 마이너스 35죠? 네, 마이너스 35. 그럼 얘네들을 등차수열인데 얘네들은 절대값을 다 씌워야 돼요. 1 따로 하고 나머지들 3, 7, 11, 35까지 얘네들만
따로 등차수예요. 얘는 절대값을 안 씌운 놈이고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바꿔야 되는 놈이니까 규칙이 따로 가. 그럼 자, 얘네들의 합은 2분의 한개수 9개. 한 개 뺐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끝째 항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 더하기 2분의 9, 3 플러스 3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하기 전에 개념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진짜 그냥 쉽게 할게요. 이걸 정석대로 풀면 니들은 그냥 못 풀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찍어서라도 맞추게. 자, 만약에 x가 k로 가는데 x 빼기 k분의 1 이거 얼마 돼요? 분모가 얼마야? 빵이니까 빵분의 1이면 발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발산하는 0분의 1 되는 놈이 있었어. 얘한테 똑같은 애한테 분자에 0이 되는 인수를 넣어줬다 칩시다. 0이 되는 인수를 내가 추가해줬어요. 곱해줬어요. 아닌가?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네. 내가 곱해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0분의 0꼴은 완성이 됐어. 근데 K 우극한으로 갈 때랑 K 좌극한으로 갈 때랑 나뉘어요. K 우극한으로 가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x 빼기 K, x 빼기 K가 돼서 1이 되죠. 얘는 x 빼기 K가 아니라 분모가 마이너스 x 빼기 K가 돼요. 절대값 때문에. 분의 x 빼기 K 하시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얘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K로 봤을 때. 안 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해됐어? 그럼 마지막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 빼기 k 절대값이 있었는데 걔한테 x 빼기 k 제곱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 제곱을 주잖아. 0이 되는 인수 제곱을 주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k가 우극한 가고 k 좌극한으로 가면 얘가 x 빼기 k, x 빼기 k 제곱이기 때문에 하나 약분이 되고서도 x 빼기 k가 남아요. 그럼 k로 가면 얼마예요? 0 되버리죠. 얘도 마찬가지. x 빼기 k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x 빼기 k라는 인수가 두 개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x 빼기가 k 되지만 이게 어쨌든 0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절대값이 있는 애는 사실 양수로 가냐 음수로 가냐에 따라 이게 바뀐단 말이죠. 부호가 바뀌는데 분자의 인수가 더 있으면 얘보다 인수가 한 개 더 있으면 0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2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아니 이걸 정석적으로 이거 막 케이스 5개 나오거든요. 케이스 5개 나와가지고 막 풀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야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분모가 어느 값으로 수렴한다면 분자가 0이 되니까 얼마 나와요? 그냥 0이 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0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분자가 0이 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도 같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같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fx가 얼마예요? 0인 거예요. 왜? 분모에 0을 넣어도 0이 나와야 하니까. 이게 첫 번째. fx래. f0도 0이다. x에 0 집어넣으면 0이다. 두 번째. 이건 약간 찍듯이 하는 거예요. 찍듯이. 아 이거 아니네. 0이네. 0으로 가는데 똑같이 0으로 가는데 분모에 문제가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럼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얘는 존재한대요. 얘는 존재한대. 얘는 왜 존재하는 거야? 분모가 이상한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인수가 위에가 분자의 인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해했어? 절대값이 있는 애가 있으면 인수가 똑같이 있으면 안 나온다고요, 값이. 그러니까 얘가 인수가 몇 개 더 있어야 돼? 2개 더 있어야 돼. 0이 되는 애가. 그럼 야 봐봐. 얘한테 0을 넣었어요. 0을 넣으면 F 얼마가 돼요? F-2 되는 거 아니야? F-2가 0이 되는 인수를 2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fx가 x 플러스 2를 2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왜 얘가 존재하게 만들려면. 근데 위에서 F형이 0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끝.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는 약간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잠깐 쉽시다.